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오래가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위 두 가지 중요한 장기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두 장기를 어떻게 회복시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를 직접 확인해 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니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스트레스에 잠식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외부를 바꾸려는 것이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풀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출발한다. 내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나야만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나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며 호흡을 고르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가만히 앉아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단순한 움직임, 따뜻한 음식 한 끼가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몸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순간 이미 삶은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간다.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 대신 그 힘을 끊어내고 다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세상은 늘 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억지로 세상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고쳐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력이 시작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잠식하고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며 결국은 삶 전체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내 안을 관찰하면 알게 된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그 단순한 움직임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러니 세상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 움직이고 더 먹고 더 호흡해야 한다. 문제를 정면으로 깨부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안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삶은 다시 흘러가고 나 자신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결국 삶의 무게를 줄이는 첫걸음은 언제나 나의 내면을 돌보고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심장의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박 회복력, 즉 하트 레이트 리커버리라 불리는 개념이다. 이는 운동을 하여 심장이 빠르게 뛰었을 때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속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격한 활동으로 심박이 140이나 150까지 치솟았다고 해도 건강한 심장은 짧은 휴식만으로도 빠르게 예전의 안정된 박동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약해진 심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뛴 채로 남아있으며 이는 곧 회복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사실은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놀라거나 화가 나더라도 곧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을 되찾는다. 하지만 회복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오래 두근거리고 기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불쾌한 감정이 며칠이고 이어진다. 마치 누군가의 한마디에 나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불편한데 상대는 이미 잊고 지나가 버린 상황과도 같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심리적 성향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과 직결된 현상이다. 결국 심장이 얼마나 강하고 유연하게 작동하는가가 감정의 회복 속도까지 좌우한다. 심박 회복력은 단순히 운동선수의 체력 지표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다. 삶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자극을 얼마나 빨리 흘려보내고 본래의 균형을 회복하는가,
바로 이것이 심장의 힘이며 동시에 마음의 힘이다. 그러므로 심장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감정을 회복시키고 삶 전체의 무게를 덜어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 한 스님의 오래된 일화가 있다. 두 명의 스님이 길을 가다가 깊은 개울을 만났고 그곳에 한 여인이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다. 한 스님은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에 업고 건너다 주고는 곧장 내려놓고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러나 다른 스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참을 걸은 끝에 그는 물었다. 여인을 업은 것은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닌가요? 그러자 앞서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지고 있구려. 이 일화가 전하는 뜻은 분명하다. 어떤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오래 붙들고 있는 나의 집착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끝없이 되새기고 불쾌감을 키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고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흔히 규칙이나 관습에 집착하며 세상을 바라본다. 누군가 약속을 어겼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고 사소한 일에 불편함을 쌓아두며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간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심장은 쉬이 진정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회복을 더디게 한다.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곱씹는 나 자신의 태도다. 삶을 가볍게 사는 방법은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낼 줄 알 때 심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마음도 다시 평화를 찾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지 않고 사건보다 반응을 먼저 다스리는 자세가 곧 심장을 살리고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심장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심박 변이도, 즉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 불리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건강한 심장은 일정한 간격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불규칙하고 다양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세상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변하고 감정이 출렁이고 몸의 상태가 매 순간 바뀌듯이 심장 역시 이런 수많은 변화를 흡수하고 조율해야 한다. 만약 심장이 지나치게 단조롭게 뛴다면 이는 곧 적응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빠르게 리듬을 바꿀 수 있어야 외부의 자극을 감당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심박 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심장이 여러 조건에 즉각 대응할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전쟁터에 나가 활 하나만 가진 병사는 곧 한계에 부딪히지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건강한 심장은 이처럼 다양한 무기를 준비해두고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대응한다.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심장의 변동성은 서로 닮아 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이 곧 생존의 방식이듯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신호다. 따라서 심박 변이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니라 삶 전체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키우는 일과 다름없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행위가 아니라 심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심박 회복력과 심박 변이도가 동시에 좋아지면서 심장이 외부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운동 직후의 상쾌함, 땀을 흘린 뒤 찾아오는 가벼움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심장이 스스로를 강화하며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의 산물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은 건강해지고 그 결과 감정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심장이 튼튼하면 분노나 슬픔에 오래 매달리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도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오랫동안 흔들리고 사소한 불편함조차 쉽게 털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단련하는 것은 곧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다. 특히 심장과 위장은 모두 강력한 근육장기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을 흡수하며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한다.
두 기관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 제한적이지만 이 두 기관은 꾸준히 사용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회복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심장과 위장을 제대로 관리하면 몸 전체의 시스템이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잘 먹고 움직이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소홀히 여기는 이 기본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꾸준히 실천할수록 몸은 더욱 활력을 얻고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굴레다. 심장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근육장기라는 특성 덕분에 꾸준히 쓰고 훈련하면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늦었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출발할 수 있으며 그 출발이 바로 회복의 순간이 된다. 몸은 우리가 해주는 만큼 반응한다. 오늘부터 한 걸음 더 걷고, 오늘부터 한 끼를 더 챙겨 먹고,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그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은 심장을 더 무겁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현재를 긍정하는 태도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한다. 지금 알게 되어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이야말로 회복을 여는 문이다. 배움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배워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또 다른 부정성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배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습관을 바꾸고 그 과정을 즐기는 순간 삶은 다시 활기를 얻는다. 늦었다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가장 이른 출발점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다. 심장은 오늘 움직이면 오늘부터 강해지고 마음은 지금 긍정하면 지금부터 밝아진다. 결국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곧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생각만으로도 행동이 이어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던 결심도 말로 꺼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짐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가장 먼저는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일이다.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진다. 다음 단계는 글로 적어보는 것이다. 생각은 흩어지지만 글로 쓰면 눈앞에 남고 그 흔적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러나 진짜 강력한 힘은 공개적인 선언에서 나온다. 가족, 친구, 동료,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결심을 알리는 순간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간의 본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든다. 나는 매일 30층 계단을 오를 것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기한과 함께 알렸을 때 행동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약속으로 변한다. 공개 선언은 나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며 내가 믿고 싶은 이상적인 나를 실제의 행동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장치다. 생각만 할 때는 쉽게 포기하던 습관도 공개적인 약속 앞에서는 스스로를 다잡고 실천하게 된다. 결국 결심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굳어지며 삶을 움직여 나간다. 공개적인 결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는 역사와 현실의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처음 세상에 내놓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 시절 전기차는 느리고 불편하며 단지 골프 카트 수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양산 경험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날렵하고 빠른 스포츠카를 만들 것이며 몇 년 안에 세단도 내놓겠다라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 약속을 세상에 내놓은 순간부터 시행착오는 오히려 과정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심을 밖으로 드러낸 행위가 단순한 포부를 넘어서 실제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힘이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선언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미국은 우주 개발에서 소련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그는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달에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그 선언은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의 시선을 하나로 모았고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결국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공개된 결심은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로 작동한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는 언제까지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순간 이미 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 비록 그 목표에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약속했기에 도중에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방 안에서 혼자 다짐했다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길을 공개 선언은 최소한 중도까지는 이끌어준다. 중요한 것은 지켰냐 못 지켰냐가 아니다. 결심을 밖으로 꺼내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삶을 움직이고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개인적인 다짐을 사회적 약속으로 바꾸는 순간 삶은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된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